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박 AI입니다. 오늘은 CNN을 파이토치를 사용하여 같이 구현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합성곱 신경망을 CNN을 파이토치로 구현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먼저 우리 가상 환경, 이 콘다 환경에 파이토치라는 라이브러리를 패키지를 먼저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설치하려고 하는 콘다 가상 환경을 먼저 시작해 줍니다. 그래서 콘다 액티베이트 퓨전, 우리가 하는 환경이 env죠. 실행을 해주면은 이렇게 앞에 말머리가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파이토치라는 패키지를 다운을 받아야 됩니다. 다운받는 곳은 간단하게 파이토치를 우리 구글창을 치면은 이렇게 pytorch.org라는 사이트에 가게 됩니다. 거기에 가시면 이제 첫 번째 페이지에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이 나와 있고, 가장 최신 버전이 파이토치 2.0이 있다는 것과 조금만 내려가시면은 이렇게 친절하게 어떻게 설치하는지를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가장 최신 버전이 스테이블한 가장 안정적인 2.0.1 버전이 있고 선택이 되어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윈도우이기 때문에 윈도우로 선택을 하면 되지만, 만약에 리눅스를 쓰시는 분이라든지 맥을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윈도우이기 때문에 윈도우를 설치를 하려고 하고요. 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콘다로 설치를 해도 되고, pip이라는 명령어로 설치를 해도 되는데, 저는 pip을 선호하기 때문에 pip으로 클릭을 하고요. 당연히 파이썬으로 클릭을 하고, 이 부분은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만약에 컴퓨터에 GPU가 있으신 분이라면 이 쿠다 환경에 따라서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 지금 이렇게 실험 환경에서는 저는 CPU만 사용하기 때문에 CPU를 선택해서 다운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 커맨드를 실행하라고 친절하게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카피를 해서 이게 카피를 합니다. 카피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붙여넣기만 하면 되는데요. pip3 필요 없습니다. pip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엔터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자동적으로 설치가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미 한번 이제 테스트 삼아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requirement already satisfied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지만은 아마 처음 설치하시는 분은 화면에서 이제 프로그레스 바가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설치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컴퓨터에 파이토치가 설치가 된 것입니다. 확인해 보기 위해서 간단하게 파이썬을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파이썬 창으로 넘어가고요. 자, import torch를 하면은 아무 에러가 없으면 설치가 된 것입니다. 네, 아무 에러가 없이 됐고요. torch 버전을 볼까요? 버전이 이렇게 하면 2.0.1 버전의 CPU 버전으로 이렇게 설치가 된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됐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합성곱 신경망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를 바꿔줘야 되겠죠? cd fusion 랩 dir. 그렇죠. 우리 여기서 했었죠. 그래서 퍼셉트론도 있었고 멀티레이어도 있었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주피터 노트북을 시작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지금 이 퓨전 env라고 하는 가상 환경, 콘다 환경에 우리가 지금 파이토치라고 하는 패키지를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이 설치를 한 패키지는 이런 커맨드 라인 환경에서는 잘 사용할 수 있을런지도 모르겠지만, 이것이 주피터 노트북 안에서 또 쓸 수 있게 하려면 다음과 같은 커맨드를 실행을 먼저 해야 합니다. 이거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콘다 인스톨 아나콘다 혹은 미니콘다 아이파이 커널
커널. 자, 이거를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파이 커널이 설치가 되겠고요. 네, 무조건 다 설치를 하고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작업은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익숙해져서 이 방법으로 하는데 사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는 방법은 저는 가상 환경을 하나 만들면 거기 안에서 모든 패키지를 다 설치를 해서 다른 작업을 할 때 다른 가상 환경하고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그냥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콘다 환경, 퓨전 ENB라고 하는 가상 환경 큰 우산을 만들어 놓고 거기 안에 저는 톨치 2.0.1 버전을 깔았어요. 그리고 이 2.0.1 버전 톨치와 다른 여러 가지 패키지들을 주피터 노트북에서도 똑같은 환경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아이파이 커널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깔고 있는 것입니다. 자,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파이썬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주피터 노트북에 쓸 이 퓨전 ENB와 동일한 가상 환경, 그 커널이라고 그러는데요. 가상 환경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임은 헷갈리지 않도록 저는 퓨전 ENB랑 똑같은 이름을 씁니다. 이렇게 설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실행해 보겠습니다. 뭔가 에러가 있어 보이지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금방 깔았던 퓨전 ENB라고 하는 커널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U를 누르고 이 커널 환경을 누르면 이 커널이라고 하는 것은 주피터 노트북 안에서의 가상 환경 같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퓨전 ENB라고 하는 커널이 지금 스타팅 되고 있고요. 스타팅이 되면 제가 아까와도 같이 톨치를 임포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널이 레디가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런 하면은 아무 문제 없이 에러가 없이 톨치가 임포트가 될 것입니다. 네, 톨치가 성공적으로 잘 임포트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합성곡 신경망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톨치는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가 있고 사용법이 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톨치를 쓰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이 신경망 딥러닝 쪽을 공부할 때는 텐서플로우가 제일 처음으로 대중화가 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뭐 카페, 뭐 데아노, 뭐 케라스는 상당히 쉬운 것으로 어필을 했지만은 결국에는 많은 이제 개발자들이 파이톨치를 선택을 하고 미국에 있는 많은 회사들도 톨치를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쓴다는 것은 우리도 이제 맛집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가는 데는 다 이유가 있듯이 많은 사람들이 쓴다는 것은 그만큼 좋다는 뜻도 되는 것 같고, 또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포인트는 많은 사람들이 쓴다는 말은 물어볼 사람들이 많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하다가 막히거나 에러가 생기거나 뭔가 문제가 생길 때 이 커뮤니티에 질문을 던지면 많은 커뮤니티가 사람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 해답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가장 메리트가 됐었고 좋은 점이었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톨치가
상당히 다른 패키지에 비해서 빠르고 메모리 관리 좋다는 장점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같은 이런 간단한 프로그램을 쓰는 환경에서는 뭐 그런 것이 큰 장점이 안 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미래를 생각할 때는 톨치를 잘 배워두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합성곱 신경망, 간단한 신경망을 만들 텐데요. 어떤 CNN을 만들려고 하냐면 저번에 잠깐 보여드렸던 앱리스트라고 하는 손글씨 데이터, 손글씨 숫자 데이터를 이미지를 받아들이면 이 손글씨 숫자가 0인지 1인지 혹은 7인지 8인지 이런 것을 분류해내는 그런 신경망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경망을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앱리스트 손글씨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톨치 프로그램은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따로 다운로드 받지 않아도 이 톨치 프로그램 자체에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타이핑을 하면요, 이 톨치 비전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에 데이터셋을 임포트를 하면 이 데이터셋 안에 앱리스트라고 하는 데이터를 이렇게 임포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여기서는 깊이 다루지 않겠지만은 이렇게 텐서로 바꿔준다는 것,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임포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행을 해보면은 이렇게 데이터를 다운로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얀 르쿤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홈페이지에서 이 데이터를 쭉 이제 다운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일일이 찾으러 다니지 않아도 이렇게 간단한 이 라이브러리의 이 함수들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들을 우리가 우리 컴퓨터에서, 우리의 지금 랩탑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에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잘 다운로드가 되었는지 우리가 한번 그 프로필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트레인 데이터죠. 트레인 데이터 어디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포인트 6만 개가 있고요. 또 테스트 데이터도 잘 되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프린트 테스트 데이터. 자, 런. 네, 테스트 데이터는 10,000개. 트레이닝을 할 때는 6만 개의 데이터를 하고, 이 6만 개의 데이터를 통해서 신경망이 잘 학습을 해서 정말 이 나머지 10,000개의 10만 개죠. 10만 개군요. 10,000개의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얼마나 학습이 잘 되었는지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밸리데이션 해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 보통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의 사이즈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데이터 사이즈. 자, 이렇게 6만 개가 있고, 가로 세로 길이가 28 by 28, 그러니까 28 by 28개의 이미지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 이미지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한번 제가 프로그램을 짜봤습니다. 자, 그 이미지를 보기 위해서 제가 이 패키지를 임포트를 했고요. 이러저러하게 플러스를 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한번 실제로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로 세로 28 이렇게 이런 픽셀이 있고요. 각각의 픽셀에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각각의 픽셀에 이렇게 숫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픽셀 밸류,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각각의 픽셀은 숫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RGB 값인데 이건 흑백이니까 0부터 255까지의 값으로 그러니까 검은색부터 빨간색까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컴퓨터는. 그래서 밝은 쪽은 좀 큰 숫자 253, 그리고 어두운 쪽은 0, 이렇게 해서 이런 숫자로 데이터를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28 by 28의 이 데이터가 이렇게 생겼다는 것이고, 이 손글씨 이미지의 정답, 그러니까 레이블,
라벨은 5로 돼 있죠. 5라고 돼 있죠. 지금 이게 숫자 5가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하고 이 이미지에 해당하는 정답, 즉 ground truth 5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제가 해봤습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를 좀 더 한눈에 우리가 보기를 원하신다면 이렇게도 우리가 코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거는 하나의 데이터가 아니라 한 몇 개를 랜덤으로 이렇게 샘플로 랜덤으로 뽑아서 한번 디스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6에서 6이고요. 이건 3, 그러니까 3. 그러니까 3, 이거 8, 이거 1. 8도 이렇게 손글씨이기 때문에 사람이 조금씩 다 다르게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8은 이렇게 이게 완전히 다 똑같은 이미지가 아니고 약간씩 다르지만 이런 이미지의 특성을 우리 이 합성곱 신경망이 잘 분류를 해서 이렇게 생긴 이미지들은 다 8로 구분을 하고 뭔가 비슷하지만 조금 모양새가 다른 이거는 3으로 구분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3도 이렇게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3이라고 딱 이렇게 클래시파이, 그러니까 분류할 수 있는 신경망을 지금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단계는, 이거를 데이터 로더라고 하는 이 파이톨치만의 어떤 그런 방식인데요. 이 로더라고 하는 것에 넣어서, 이게 지금 우리는 이런 파이톨치 펑션 하나하나를 다 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지만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을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치 사이즈가 있고 셔플이 있고 넘버 워커가 있고 자세한 거는 우리가 또 다음 기회에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이 펑션의 목적은 이렇게 로우 데이터를 우리가 받아서 이 로우 데이터를 이 파이톨치가 만드는 어떤 신경망 모델에 넣어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 번에 100개씩 배치 사이즈라고 하는 것은 100개의 손글씨 데이터를 한 번에 처리를 해서 이 그레디언트를 계산하고 로스를 계산하고 옵티마이저를 사용해서 백프로파게이션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웨이트 그 가중치들을 이렇게 튜닝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데이터들을 잘 이렇게 세팅을 해서 모델에 넣어주는 겁니다.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보다 더 빠른 트레이닝이 될 수 있도록, 보다 더 효율적인 트레이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데이터 로더가 하는 역할이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파이톨치의 말하자면 프로그래밍 랭귀지죠. 랭귀지 그래머죠. 이런 것들을 있다는 것만 알고 계셨다가 나중에 저도 많이 그러는데요. 이제 남들이 이렇게 짜놓은 코드를 잘 가져다가 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모방하자는 뜻이 아니라 남들이 잘 해놓은 것을 보고 따라서 하다 보면 언제부턴가 우리도 그렇게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좋은 분들이나 훌륭하신 분들이 이렇게 잘 짜놓은 코드를 면밀히 분석했다가 요건 이렇게 쓰는구나 해서 우리도 이렇게 가져다 쓰는 것이 이제 프로그래밍의 첫걸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보고 배우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로드를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 로더에 이렇게 데이터 트레인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또 테스트라고 하는 데이터 이렇게 잘 들어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합성곱 신경망의 모델을 이제 정의를 내려볼 단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합성곱 신경망을 CNN은 이 클래스를 선언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클래스는 다음과 같이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CNN은 두 개의 컨볼루션 레이어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하나의 fully connected 레이어로 이루어져 있는 아주 간단한 2층짜리 혹은 3층짜리 CNN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CNN이라고 하는 클래스에는 크게 두 파트가 있는데요. 하나는 init 파트고 하나는 forward 파트입니다. init 파트는 내가 이러이러한 레이어들을 모듈로 쓸 거야 라고 선언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순서대로 forward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정의를 내린 레이어들을 forward에서 사용해서 이 forward가 사실은
실질적인 모델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셀프 레이어 1에서는 이렇게 컨볼루션 레이어하고 렐루하고 맥스풀하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컨볼루션 레이어, 맥스풀 레이어, 그리고 여기에 풀리 커넥티드 리니어 레이어 이렇게 중요한 레이어들이 이렇게 다 선언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레이어는 컨볼루션하고 활성화 함수하고 맥스풀하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레이어 2도 똑같습니다만은 이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레이어로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각각의 파라미터들은 그 피처의 넘버, 그러니까 지금 1차원 데이터를 받아서 16개의 피처로 나누겠다라는 뜻입니다. 1차원이라는 말은 아까 우리가 봤던 이 흑백 이미지는요, 가로 세로가 28, 28이지만 실제로는 1층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채널이 하나라는 얘기죠. 채널이 하나라는 말은 보통 RGB, 그러니까 칼라 이미지는 3개의 채널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28 곱하기 28 곱하기 3으로 되어 있는 것이 칼라 이미지의 형태예요. 그렇지만은 이거는 28 곱하기 28 곱하기 1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채널입니다. 그냥 하나의 채널, 단채널 이미지죠. 그러니까 흑백 이미지가 됩니다. 그래서 흑백 채널 이미지를 받아서 16개의 피처, 16개의 채널로 나누되 커널 사이즈, 우리가 저번에 봤던 그 합성곱의 그 커널 사이즈가 5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 by 5 곱하기 5의 그 행렬의 그 커널을 이용해서 이 16개의 피처 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트라이드는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한 칸씩 뛰어가게 돼, 건너뛰는 것 없이 촘촘하게 하나씩 움직이겠다는 것이고, 여기에는 이제 패딩이라고 하는 이 파라미터가 있는데요. 패딩은 제가 저번 시간에 너무 이렇게 설명이 길어져서 제가 뺐고, 지금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뺐는데요. 패딩은 어려운 개념은 아니지만 제가 잠깐 이걸 슬라이드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패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미지, 여기 보시는 이 파란색 이 행렬이 이미지라고 했을 때 패딩이 1이다 라는 것은 그냥 하나의 픽셀을 테두리로 다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그 이미지가 약간 더 커지겠죠. 실제 이미지는 그대로지만 옆에 이제 하나의 픽셀만큼 더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사이즈는 10 by 10이 되겠죠. 가로 세로가 이렇게 위아래가 다 1씩 늘어나니까. 패딩이 2일 경우에는 두 픽셀만큼 늘어나서 이 12 by 12가 되겠죠. 이렇게 사이즈만큼 확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패딩이 2일 경우에는 두 픽셀만큼 확장하고 가로 세로 위아래 확장하고, 패딩 1일 경우에는 가로 세로 위아래 하나씩만 확장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냐면은, 패딩을 왜 이렇게 하냐면은 합성곱 연산의 아웃풋인 이 피처 맵의 크기를 적절하게 조절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커널의 크기 혹은 스트라이드, 그러니까 보폭의 크기도 결국에는 합성곱 연산의 아웃풋인 피처 맵의 크기가 달라지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요. 이 패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합성곱 연산의 아웃풋인 피처 맵의 크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미지를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만약에 패딩이 0인 상황이다. 그러면 하나도 그 위아래 좌우를 하나도 다른 어떠한 이미지도 붙이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냥 입력 이미지 그대로 합성곱을 한다는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 합성곱 연산의 아웃풋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씩 해나가다 보면은 커널이 3일 경우에 말입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는 8 by 8이었지만 3 by 3 커널의 합성곱 연산에 의해서 피처 맵기는 6 by 6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패딩을 1로 할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커널 사이즈가 3일 경우는 이렇게 해보면 이 피처 맵의 크기가
아까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자, 이렇게 피처 맵의 크기가 8x8로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패딩의 사이즈와 커널 사이즈에 따라서 이렇게 피처 맵의 이 아웃풋인 피처 맵의 크기를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냐면 지금과 같은 경우에 이 보시다시피 패딩이 1이고 커널 사이즈가 3이었을 때 입력 이미지와 출력, 즉 피처 맵의 크기가 같아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미지의 피처의 피처 맵의 크기를 우리가 우리 손으로 조절할 수가 있어서 결국에 컨볼루션 레이어, 즉 합성 곱층을 지나서 마지막 풀리 레이어에 들어올 때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의 입력 값이 어떻게 되는가를 계산하는 데 상당히 편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합성 곱층은 겨우 2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렵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뭐 50층, 60층 이렇게 층이 상당히 깊어질 경우에는 이것이 복잡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커널 사이즈가 5고 이미지가 28x28이었다면 패딩을 2로 할 경우 커널 사이즈가 5가 되면 결국에는 이 피처 맵, 즉 컨볼루션 합성곱의 아웃풋인 피처 맵의 크기는 결국은 처음과 인풋 이미지하고 똑같아집니다. 똑같아지고 이거를 이 맥스풀 2D를 하면은 이제 스트라이드가 2이기 때문에 사이즈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겠죠. 우리 저번 시간에 봤던 것처럼 스트라이드를 이렇게 뛰어 다니면서 그 2x2에 있는 것을 그 중에 최고의 것만 뽑아내니까 그렇게 해서 사이즈가 반으로 줄어들게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14x14으로 줄어져 있는 데다가 패딩을 2개를 하고 똑같이 커널 사이즈를 5로 하게 되면 결국에는 피처 맵의 크기도 14x14으로 똑같아져서 이것이 맥스풀 2D 풀링 레이어에 들어가게 되면서 절반으로 이제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요 값을 여기다가 넣어주고 최후의 피처 맵 디멘전인 32 피처를 여기 넣어줘서 요만큼의 밸류가 이 리니어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의 인풋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들어오게 돼서 아웃풋은 그럼 뭐냐? 여기에 10개입니다. 왜냐면 우리는 MNST, 즉 0부터 9까지, 즉 10개의 숫자를 분류해내는 신경망을 만들 것이기 때문에 이만큼 되는 인풋이 이 리니어 레이어에 의해서 계산을 해서 아웃풋은 10개가 되는 이런 형태의 CNN을 우리가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닛 밸류니까 그렇게 중요한 것이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레이어들을 쓰겠다고 선언을 하시고 그 다음에 forward 순전파에 이런 식으로 순전파 하겠다. 우리는 순전파는 간단하니까요. 이렇게 해서 아웃풋을 여기다 넣고 그럼 이 레이어에 또 아웃풋을 또 여기다 넣고 이것을 원 디멘전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풀리 커넥티드로 된 요 레이어에 넣고 그럼 아웃풋이 나온다. 이렇게 해주면 순전파까지만 우리가 만들면은 이 파이토치 프로그램의 장점인 역전파 이런 모든 것들 다 알아서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일이 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변수를 이렇게 연결시켜줘서 해줄 필요가 없어요. 포워드, 즉 순전파만 만들어주면 역전파는 알아서 해줍니다.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멀티 레이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거 하나하나 계산하기 얼마나 복잡했어요. 근데 우리가 파이토치라는 이 라이브러리를 쓰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우리가 역전파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크게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손실 계산, 옵티마이저, 그 다음에 역전파까지 한두 줄로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깊고 다양하고 큰 모델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모델을 인스턴스를 우리가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모델 인스턴스는 우리가 모델이라고 변수명을 하고요. CNN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인스턴스가 생성이 되겠죠. 그러면 이 인스턴스의 모델이 정말로 잘 되어졌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그냥 모델 치고 이걸 실행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상한 바대로 CNN이라고 하는 이 모델은 우리가 포워드에서 한 것처럼 레이어 1이 있고 레이어 2가 있고 풀리 커넥티드가 있는, 그래서 아웃풋 피처가 10인 이런 CNN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손실함수 우리가 해줘야 되겠죠. 그 전에 우리가 러닝 레이트는 보통 이제 0.01로 하고, 그 다음에 로스 펑션은 torch 이렇게 그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가 우리가 신경망에 기초할 때도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훨씬 더 효율적인 그 손실함수 계산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쓰기로 하고, 제가 또 다음 기회에 엔트로피란 무엇인지, 크로스 엔트로피란 무엇인지, 소프트백 함수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차근차근 KL 다이버전스까지 우리가 차근차근 우리가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은 일단 요것이 어떻게 보면 성능이 좋은, CNN에서 보면은 성능이 좋은 손실함수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요거를 그대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옵티마이저는 제가 신경망 기초할 때 잠깐 다루지는 않았어요. 원래는 포함하려고 했지만은 이 옵티마이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로컬 미니마에 빠지지 않도록, 근데 그러니까 100% 보장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 옵티마이저는 신경망의 이 훈련, 트레이닝 과정에서, 학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로컬 미니마의 문제라든지, 발산의 문제라든지, 그 그레디언트가 사라지는 문제라든지, 이런 학습하는 과정 중에 발생하는 여러 많은 문제들을 가급적이면 해결할 수 있는 여러 많은 방법들이 딥러닝에 시작되면서, 딥러닝이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하면서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개발되었어요. 뭐 스토캐스틱 확률 경사하강법, 뭐 미니 배치 경사하강법, 뭐 아담 옵티마이저, 이런 모든 기법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옵티마이저가 이 파이톨치에는 잘 반영이 되어 있어서 한 줄의 명령어로 다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편하죠. 그래서 옵티마이저도 하나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잘 쓰는 옵티마이저가 아담, 그냥 뭐 생각할 거 없이 아담 쓰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담 옵티마이저를 저는 씁니다. 외우기도 편하고요. 그냥 이런 제가 쓰는 이런 부분들은 말하자면 하나의 문법이니까 익숙해지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다. 그러니까 흐름을 아는 게 중요해요. 모델을 선언하고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로스 펑션을 쓰고 옵티마이저를 쓰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거의 이제 준비가 된 셈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트레이닝을 이제 하겠는데요. 트레이닝 에포크는 한 10개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닝 하는 단계만 남았는데요. 트레이닝 하는 단계는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토탈 배치는 토탈 배치의 개수,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이 트레이닝 하는 이 손글씨 이미지 데이터의 개수죠. 6만 개. 그래서 토탈 배치를 이렇게 쓰고요. 그 6만 그 트레이닝 에포크 동안 각각의 에포크에서 이 모든 트레이닝 토탈 배치를 쓸 텐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로드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로더스에서 트레이닝에서 X와 Y를 뽑는다는 말은 X는 그 이미지 데이터고요, Y는 그 손글씨 데이터의 정답인 것이죠. 말하자면 이런 이미지가 X라면 이 숫자 6은 Y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100개, 배치 사이즈가 100개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뽑아가지고, 제로 그레이드는 하나의 어떤 문법이니까 보통
이게 트레이닝을 매번 할 때마다 이렇게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가 혹시라도 이 그레디언트가 제대로 초기화되지 않아서 그 다음 배치를 계산할 때 또 영향을 주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제로 그레이드를 해주고요. 자, 이렇게 손글씨 데이터를, 배치된 데이터를 모델에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 말은 그냥 포워드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순전파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순전파를 해서 순전파 과정을 쭉 거쳐가지고 도대체 아웃풋이 뭐냐? 그래서 아웃풋을 이렇게 프리딕션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프리딕션, 이게 뭐 지금 같은 경우에 숫자 6을 넣었는데 아직은 초기 상태니까요. 뭐 3이라고 답할 수도 있고 8이라고 답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답을 10개의 데이터로 대답을 하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y 실제 정답하고 비교를 해서 로스를 계산합니다. 로스도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코스트는 로스 펑션. 왜냐하면 우리가 정의를 여기서 내렸기 때문에요. 로스 펑션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코스트를 따라서 코스트 백워드 이렇게 한 번만 해주면은 백 프로파게이션 다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간단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일일이 다 계산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백워드 하나만 해주면은 역전파 끝납니다. 역전파 끝나고 그 다음에 역전파 끝나고 나면 그 모든 새롭게 업데이트된 가중치를 이 옵티마이저 스텝이라는 펑션으로 업데이트 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순전파, 로스 계산, 손실 계산, 그 다음에 역전파 끝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주면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나 이제 이 방송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그럼 다른 데이터들로 한번 해보고 싶다. 예, 그러면 더 깊은 모델과 더 다양한 파라미터들과 또 여러 가지로 로스 펑션도 바꿔보시고 옵티마이저도 바꿔보시면서 해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트레이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에포크를 우리가 10번으로 했기 때문에 10번 반복되는 동안 각각의 반복하는 동안 코스트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실제로 코스트가 줄어드는지를 확인을 해야 훈련이 잘 되고 있다, 학습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으니까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통 트레이닝 과정은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컴퓨터의 성능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에포크가 입학이 진행되고 있는데 코스트가 줄어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델이 지금 이 손글씨 데이터를 받아서 잘 학습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코스트가 줄어들 듯 하면서도 또 줄어들지 않았다가도 또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잘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로스가 코스트가 그렇게 막 널뛰지 않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잘 이렇게 수렴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상당히 마음이 놓입니다. 네, 러닝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트가 0.037까지 내려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모델이 정말 이렇게 손글씨 데이터를 잘 분류하는지 이제 눈으로 확인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런 테스트 코드를 한번 실행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모델 이밸류에이션이라는 말은 더 이상 훈련하지 않고 이제 모델의 테스트만 하겠다는 그런 선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그릴 부분, 그리고 그림에 따라서 우리가 테스트할 수 있는 테스트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훈련할 때, 즉 학습할 때 사용하지 않은 손글씨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습할 때 데이터를 사용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테스트 사용한다는 말은 사실 좀 어불성설이죠. 그러니까 수능을 보는데
모의고사 때 이미 수능 문제 풀고 수능을 보는 거랑 비슷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 모델이 얼마나 잘 할 수 있느냐는 트레이닝 할 때의 데이터와 이 테스트 할 때 데이터가 달라야 합니다. 결코 섞이면 안 되죠. 안 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10,000개나 되는 그 테스트 데이터를 다 해볼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는 이 샘플로서 한 몇 개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샘플로 뭘 하겠다라는 것을 정하는 라인이고, 이거는 테스트 아웃풋. 모델의 그 샘플 아이디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잡하지만 결국에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샘플을 넣겠다. 그러고 이 테스트 아웃풋을 하게 되면 이 테스트 아웃풋은 10개의 값을 리턴하는 행렬입니다. 행렬. 그러니까 그 행렬 중에서 제일 높은 값을, 결국은 확률이니까요, 제일 높은 것을 라벨로 리턴하는 것이죠. 만약에 0번째가 제일 높으면 0, 7번째가 제일 높으면 7,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그게 바로 prediction, 즉 예측하는 그 값이 되고, 그 예측하는 값과 그 이미지가 얼마나 잘 일치하는지를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자, 돌려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이 밑에 있는 것이 실제 이미지고, 위에가 예측을 한 레이블입니다. 그러니까 1인데 1로 하니까 잘했네요. 0이니까 0으로 하니까 잘했고, 상당히 잘한 것 같은데, 자, 이거 같은 경우는 2라고 썼는데 3이라고 프레딕션 했습니다. 근데 이게 참 2이기도 하고 3이기도 하고 기계로서 헷갈릴만 하네요. 그러니까 2지만은 이 숫자 2이지만은 우리 모델은 이렇게 3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수도 하는 것이죠. 이거 같은 경우도 5인가요? 3인가요? 저는 이제 사람이 썼으니까 5라고 보이는데, 그래서 기계는, 우리 모델은 3이라고 예측을 했지만 실제로는 5입니다. 그렇지만은 합리적인 실수를 했어요. 이런 것처럼 이 모델은 완벽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사람처럼 그래도 거의 근접하게 숫자를 잘 구분한다. 이런 같은 경우는 6자가 구분하기 힘든데도 신기하게 6이라고 잘 구분했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델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잘 구분을 하는 모델로 이렇게 손글씨 데이터를 잘 분류해내는 그런 CNN을 우리가 한번 구현해 보았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합성고급 신경망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이고, 제가 이렇게 준비한 이 코드는 우리 제키님께서 제안하신 바대로 조만간 GitHub 리포지토리를 빨리 만들어서 제가 저번 시간에 했던 모든 데이터가 아니죠, 모든 코드들을 이제 올려놓을 테니까 영상 보시는 분들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고 테스트 해보실 수 있도록 제가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리커런트, 다시 이론으로 돌아가세요.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RNN에 대해서 소개하는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함께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